우리 세대만 아는 동네 풍경, 사라진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 골목을 걷다가 문득, 예전에는 여기에 뭐뭐가 있었는데 하며 추억에 잠기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가 그때는 정말 달랐단다 하며 감회에 젖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편의점과 카페, 대형마트, 그리고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들이 동네 풍경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자라던 그 시절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도 정겨운 모습들이 동네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만이 기억하는 동네 풍경,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소중한 것들을 천천히 자세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시절의 골목길이 하나씩 그려질 것이고 어쩌면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도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편안히 앉아서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참 많은 정이 넘쳤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단골 손님을 알아보고는 오늘은 이거 싸게 드릴게요 하며 덤을 얹어주었고, 집 앞 구멍가게에선 아이들이 동전 몇 개를 들고 가서 아저씨 10원짜리 사탕 하나 주세요 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꺼내주시곤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도 나도 나서서 도와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따뜻한 풍경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들만 늘어서고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그때가 더 따뜻했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불편했지만 그 속에 진짜 사람의 온기가 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혹시 젊은 세대들이 요즘이 훨씬 좋은데 왜 옛날을 그리워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들도 우리가 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시절로 떠나보실까요? 사라진 동네 풍경들. 먼저 구멍가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 근처마다, 아니 골목마다 꼭 하나씩은 있던 그 작은 가게들 말이죠. 요즘 편의점처럼 넓지도 않았고 화려한 진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유리병 안에 색깔별로 나누어 담긴 사탕들, 5원짜리, 10원짜리 동전으로도 살 수 있던 과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로망이던 큰 통에 담긴 건빵까지.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몇십 원을 꼭 쥐고 가서 유리병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모습. 빨간 사탕 하나, 노란 사탕 하나? 하나하나 골라 담으면서도 결국은 늘 먹던 것을 또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들은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각자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철수야, 오늘도 쫄면 사러 왔구나? 영희는 왜 이렇게 늦었어? 학원 갔다 오는 거야?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상장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끔 돈이 모자란 아이들에게는 다음에 갖다 주면 된다 하며 외상장부에 적어주셨어요. 철수네 아이스크림 50원, 영희네 과자 30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은 다음날 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돈이 부족한 아이에게 이건 서비스라며 슬쩍 하나 더 주시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없이 왔구나 하며 잠시 비를 피해 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동네 구멍가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어른들이 계신 곳이었죠. 이제 공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집집마다 이어진 담벼락 너머
골목 끝에는 언제나 공터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가 아니라 그냥 빈 땅이었어요.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잡초가 자라고 곳곳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그런 공간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곳이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비석치기를 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납작한 돌을 찾아다니고 딱지치기를 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구석진 곳을 찾아가곤 했어요. 구슬치기는 또 어떻고요? 흙바닥에 작은 구멍을 파서 홀을 만들고 누가 더 정확하게 구슬을 넣는지 겨루던 그 재미. 요즘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손맛이 있었죠? 그런데 공터의 진짜 매력은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담장 틈새로 개나리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뽕나무에 보라색 오디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이들은 그 오디를 따먹다가 옷이 새까매져서 집에 가면 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매년 여름이 오면 또 올라갔습니다. 그 달콤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말이에요. 가을에는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진짜 놀이였어요. 담장 위에는 호박꽃이 피고 골목 어귀마다 심어진 봉숭아꽃으로는 손톱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빨간 봉숭아 꽃잎을 손톱에 올리고 실로 동여매면 며칠 후 예쁜 빨간 손톱이 되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무 바닥재로 만들어진 안전한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물론 안전하고 깨끗해서 좋지만 흙을 만지고 나무를 타고 꽃을 따며 자연과 함께 뒹굴던 그런 자유로운 놀이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는 정말 보기 어려운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우물가와 빨래터입니다. 동네 한가운데나 골목 어귀에는 시원한 우물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개울과 빨래터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곳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히 빨래터는 단순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들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와 두레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며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어젯밤에 옆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것 같던데?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취직했어요. 김서방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빨래터는 마을의 소식이 가장 빠르게 전해지는 정보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아이들이 물장 굳히며 놀았습니다. 개울에서 피라미나 가재를 잡기도 하고 종이배를 만들어 띄워보기도 했죠. 여름에는 아예 개울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고요. 기억나시나요? 빨래하는 어머니들 곁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옷이 다 젖어서 혼나던 추억 말이에요. 빨래터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혼자서 큰 이불을 빨기 어려우면 다른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빨래방망이가 없으면 빌려주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 비누 떨어졌는데 조금만 나눠 쓸 수 있을까요? 하면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나눔이 일상이었던 거죠. 지금은 세탁기가 그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함께 사라진 것이 있어요. 바로 이웃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를 챙겨주던 그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죠. 물론 요즘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긴 하지만 빨래터에서처럼 긴 시간 함께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달동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만 해도 남산 근처, 동대문 근처, 그리고 곳곳에 언덕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판잣집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들이 계단처럼 이어져 있었고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겨울 저녁이면 연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비가 오면 질척해졌고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고 목욕탕도 따로 가야 했죠. 하지만 그 작은 공간들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습에는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연탄재를 버리러 나가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젯밤엔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 연탄 좀 떨어져 가는데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면 이웃집에서 조금씩 나누어 주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데려가고, 장례가 있으면 너도 나도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온 동네가 하나의 큰 놀이터였습니다. 계단식으로 이어진 골목길을 따라 숨바꼭질을 하고, 좁은 골목에서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고, 지붕 위에서 연날리기를 하기도 했죠. 겨울에는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포근한 냄새였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골목길에 고인 물에 종이배를 띄우며 놀았고, 어른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하죠. 하지만 그 시절 달동네에 있던 진짜 공동체의 온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던 그 마음들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다양한 소리들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같은 기계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때는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고철이요, 고물 팔아요, 두부요, 갓 만든 따끈한 두부요,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 이런 소리만 들리면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이 후다닥 뛰쳐나왔죠. 특히 아이스크림 리어카 소리는 온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마법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뻥튀기 기계의 펑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온 동네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쌀을 담은 그릇을 들고 나가셨고, 아이들은 그 큰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죠. 계절마다 들리는 소리도 달랐어요. 겨울에는 군밤 사세요, 군고구마 소리에 호주머니를 뒤져 몇십 원을 들고 달려갔고, 봄에는 칼 갈아드립니다 소리에 어머니들이 무딘 칼을 들고 나오셨어요. 여름에는 얼음 사세요 소리와 함께 시원한 얼음을 파는 아저씨가 오셨고, 가을에는 감 사세요 소리가 정겨웠죠. 이제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택배 트럭 소리, 배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각종 알림음들만 들리죠. 편리해졌지만 그 정겨운 사람 목소리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이렇게 많은 풍경들이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시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도시 개발로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판잣집과 기와집들은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구멍가게 자리에는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섰죠. 기술의 발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탁기가 생기면서 빨래터가 필요 없어졌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도 사라졌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연탄 굴뚝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온라인 쇼핑, 배달앱, 화상통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을 함께 나누던 시절의 따뜻함이에요. 그때는 무엇을 하든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빨래를 하려면 빨래터에 가야 했고, 물을 기르려면 우물에 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죠. 지금은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외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지금의 편리함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의 따뜻한 인정과 공동체 정신만큼은 기억하고 그리워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진정한 발전이란 편리함과 따뜻함을 모두 갖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요즘은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의 빨래터에서 나눈 대화, 구멍가게에서의 정겨운 인사 같은 진짜 소통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흙을 만져본 적도 없고 나무에서 직접 열매를 따먹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셋째, 여유로운 삶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요즘과 달리 그때는 느리지만 여유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 여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죠? 이런 가치들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되찾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웃과 조금 더 인사하고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갖는 것부터 말이에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세대만이 기억하는 동네 풍경들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구멍가게의 유리병 사탕과 외상장부, 공터의 뽕나무와 달콤한 오디, 빨래터에서 나눈 이웃들의 정담, 달동네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 그리고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정겨운 소리들까지. 비록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추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바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나 손주들에게 들려주면 처음에는 그런 불편한 시대가 있었나? 하며 신기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그때는 정말 달랐구나 하며 우리가 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들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동네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의 환한 웃음과 함께, 공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빨래터에서 들려오던 어머니들의 정겨운 대화와 함께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의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따뜻한 시절의 가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도 사람다운 온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여러분만의 특별한 동네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추억도 있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함께 공감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세대를 살아온 지인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추억은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따뜻해집니다. 다음에도 우리 세대의 이야기, 우리만이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추억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